지금까지 정부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소득 때문에 혹은 재산 기준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셨던 어르신들이나 중위소득 초과로 신청을 포기하셨던 저소득 가구분들, 그리고 복잡한 신청 절차에 지치셨던 모든 분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존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한계를 넘어선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복잡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까지 폐지하여 더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기존에는 소득이 조금만 생겨도 지원이 끊길까봐 일할 의욕을 잃거나 자녀가 경제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해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오래된 시골집이나 살지도 않는 낡은 재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도 비일비재했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3년간 심혈을 기울여 시범 운영한 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소득이 일부 있더라도 또 가족의 소득과 관계없이 심지어 낡은 재산까지 감안하여 더 넓은 범위의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고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안타깝게 탈락하셨던 분들, 특히 자녀의 소득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셨던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쌓아온 재산 기준 때문에 꼭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셨던 어르신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동안 중위소득을 조금 초과한다는 이유로 수급 신청 자체를 포기하셨던 저소득 가구분들이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존 복지 제도에 지쳐 간편하고 빠른 지원을 원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 제도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70대 후반의 김영숙 할머니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번번이 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들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시며 병원비와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죠. 김 할머니는 매달 나가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찼고 정부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분들께 희망 디딤돌 소득 제도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 제도의 문턱 때문에 좌절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왜 바뀌어야만 했을까요? 기존 수급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첫째, 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곧바로 혜택이 중단될까봐 일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립하려 해도 그 결과로 지원이 끊기면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죠. 자활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둘째, 자녀의 소득이 기준에 포함되어 실제로는 자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의 박미경 씨는 홀로 손주를 키우며 어렵게 살고 있었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신의 생활비도 빠듯해 부모님을 도울 여력이 전혀 없었고 박 씨는 생계 곤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셋째, 노후화되거나 낡은 재산, 예를 들어 시골에 있는 오래된 집처럼
실질적인 거주 가치가 없는 재산까지 소득으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넷째, 복잡하고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수많은 서류 제출은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다섯째, 심사 기간이 평균 30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소요되어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수입이 끊긴 김철수 씨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지만 한 달이 넘는 심사 기간 동안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3년간 심혈을 기울여 시범 운영한 제도가 바로 희망 디딤돌 소득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희망 디딤돌 소득 제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제도는 기존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복잡하고 엄격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소득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간편하게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 제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만 해당되었던 것에 비하면 훨씬 넓은 범위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월 소득이 약 203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입니다. 지급되는 금액도 1인 가구 기준 최대 94만 7,090원까지 가능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 기준이 약 450만 원이므로 이에 따라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오래된 시골집이나 낡은 상가 같은 실거주 가치가 낮은 재산은 감안하여 소득 인정액 계산에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도시 외곽의 노후화된 농가주택이나 재개발 예정 지역의 낡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실질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자녀의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님의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이 일부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변화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소득이 생기면 지원금이 전액 차감되는 방식이었지만 디딤돌 소득 제도에서는 소득의 일정 비율만 반영되어 더 많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청 및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어 평균 1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급박한 생계 위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개선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생계급여와 비교했을 때 희망 디딤돌 소득 제도를 통해 얼마나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 생계급여의 소득 기준은 월 76만 5천 원 이하, 즉 중위소득의 32% 이하였습니다. 이 기준을 조금만 넘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었죠. 반면 희망 디딤돌 소득 제도는 월 203만 3천 원 이하, 즉 중위소득의 85%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더 많은 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급금액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기존 생계급여는 약 76만 원 수준이었지만 희망 디딤돌 소득 제도는 최대 94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또한 기존에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 예를 들어 낡은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디딤돌 제도는 낡은 집 같은 경우를 감안하여 훨씬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자녀 소득의 영향입니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이 높으면 부모님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디딤돌 제도는 자녀 소득의 영향을 받지 않아 효도하는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님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생겼을 때의 영향도 다릅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생기면 지원금이 전액 차감되어 취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디딤돌 제도에서는 소득이 일부 있더라도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일할 의욕을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제도에서는 월 100만 원의 소득이 생기면 지원금이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끊겼지만 디딤돌 제도에서는 100만 원의 소득이 생겨도 일정 비율의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 근로 의욕을 고취합니다. 즉, 기존 생계급여와 비교했을 때 희망 디딤돌소득 제도를 통해 월 최대 50만 원 이상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적인 차이를 넘어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희망 디딤돌 소득 제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더 자세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6세 이명숙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매달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고 계셨지만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병원비와 약값 부담 때문에 항상 생활고에 시달리셨습니다. 자녀들이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녀들의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기존 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번번이 탈락하셨습니다. 이명숙 어르신은 자녀들과 연락도 안 되고 도움도 못 받는데 왜 자녀 소득 때문에 내가 혜택을 못 받는지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셨죠. 하지만 희망 디딤돌 소득 제도에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명숙 어르신은 디딤돌 소득 제도를 통해 월 3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병원비 걱정을 덜고 좀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0세 박영호 어르신입니다. 박 어르신은 몇 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낡은 시골집 하나를 상속받으셨습니다. 실제로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계셨고 그 시골집은 거의 폐가 수준이라 아무런 활용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이 낡은 시골집까지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 결국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살지도 않는 낡은 집 때문에 복지 혜택을 못 받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희망 디딤돌 소득 제도에서는 이렇게 실거주 가치가 낮은 낡은 재산의 비율을 조정하여 소득 인정액 계산에 반영함으로써 박 어르신과 같은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제 시골집이 재산으로 크게 잡히지 않아 월 20만 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희망 디딤돌 소득 제도의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기존 제도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했지만 디딤돌 소득 제도는 소득을 중심으로 훨씬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복잡한 소득 공제나 재산의 소득 환산율 등을 따질 필요 없이 오직 소득을 기반으로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만 원인 1인 가구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희망 디딤돌 소득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85%에서 부족한 금액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85%는 약 203만 원입니다. 이 경우 203만 원에서 본인의 소득 30만 원을 제외하면 부족한 금액은 173만 원이 됩니다. 이 부족한 금액 173만 원의 50%인 약 86만 5천 원이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월 최대 94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계산된 금액이 94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94만 원까지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또 다른 예시로 월 소득이 100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203만 원에서 100만 원을 제외하면 부족한 금액은 103만 원입니다. 이 부족한 금액의 50%인 약 51만 5천 원이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재산 기준 없이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아 계산이 훨씬 간편해졌고 소득이 일부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도 차별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내가 희망 디딤돌 소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앱을 통해 직접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을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복지로 앱을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한 후 전체 메뉴로 들어가서 국민기초생활보장 항목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가구 원수, 거주 지역, 그리고 현재 소득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재산 항목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낡은 집이나 실거주 가치가 낮은 재산의 경우 앱에서 자동으로 감안하여 계산해 줍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자신의 소득 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월 소득 150만 원, 주거용 재산 1억 원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여 희망 디딤돌 소득 제도의 지원 가능 여부와 예상 지원 금액을 보여줍니다. 이 모의 계산 결과는 여러분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지원 금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은 거주지의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구비해야 할 정보에 대해 미리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희망 디딤돌 소득 제도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몇 가지 주의사항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제도를 악용한 사기 행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절대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안내 또는 긴급생활비 지원과 같은 문구와 함께 알 수 없는 인터넷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으셨다면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성 앱이 설치되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복지정보 확인과 신청은 반드시 복지로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가 있다면 즉시 끊고 가까운 경찰서나 118 사이버 범죄 신고 상담 또는 112 경찰청으로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80대 박모 할머니는 디딤돌 소득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안내라는 문자를 받고 링크를 눌러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아드님께 먼저 확인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정부에서 이렇게 문자 보낼 줄 알았지 사기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항상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연락은 무시하거나 신고하여 소중한 재산과 정보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3년간 성공적으로 시범 운영한 희망 디딤돌 소득 제도는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 서울시는 이 제도를 2025년 전국 확대 시행을 목표로 법제화 및 예산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 일을 해도 혜택을 받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입증한 만큼 전국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변동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 중위소득 85%로 설정된 기준이 예산 상황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75% 또는 65%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 확대 시행 시 필요한 추가 재원 약 13조 원에서 최대 36조 원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막대한 예산 확보는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정권의 정책 방향이나 국회의 협조 여부에 따라 실제 시행 시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법제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5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희망디딤돌 소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미 긍정적인 결과가 입증된 만큼 희망 디딤돌 소득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더 많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복지 제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던 많은 분들께 희망 디딤돌 소득 제도는 다시 한번 희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것을 넘어 일을 해도 혜택을 받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저소득층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기존 제도에서 느꼈던 좌절감과 불공평함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셨거나 기존 제도에서 탈락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간편하고 빠르게 지원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로 앱을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여러분의 문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부모님이나 어르신 혹은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이 유익한 정보를 꼭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따뜻한 연대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